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서브 페이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페이지가 서브 페이지 한 페이지들인데요. 서브 페이지란 홈페이지에 들어갈 사진이나 자료를 입력을 하는 그런 페이지를 말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내용이나 메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해당 페이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서브 페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메인 페이지는 한 화면의 페이지지만 서브 페이지는 이제 각각의 메뉴별로 클릭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브 페이지는 이제 하나하나 해당 페이지의 작업을 통해서 홈페이지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샵 소개나 메이크업과 같은 이런 메뉴들이 있고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진 갤러리나 게시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 페이지들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통틀어서 서브 페이지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브 페이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우고 메인 페이지를 직접 제작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서브 페이지도 메인 페이지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고가 들어가고 타이틀 메뉴가 있고요. 이제 서브 페이지는 그 서브 페이지에 맞는 이 서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퀵 메뉴가 들어가게 되고요. 똑같이 고객 상담센터 배너나 타이틀, 페이지 타이틀이나 내용 부분, 그리고 카피라이터가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서 제작한 부분은 회사 로고, 타이틀 메뉴와 고객 상담 센터와 퀵 메뉴도 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카피라이터도 이제 제작을 했었죠. 보시면 지금 이 로고와 타이틀 메뉴와 배너와 아랫부분은 이제 다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인 페이지 제작하실 때 디자인 작업도 하시고 코딩 작업도 하시고 플래시 작업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서브 페이지에서는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재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서브 이미지나 퀵 메뉴나 이 내용 부분을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브 이미지는 이제 해당 회사 소개, 예를 들면 회사 소개를 클릭을 하면은 회사 소개에 맞는 그 서브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고요. 사업 영역이나 다른 메뉴, 고객센터나 이런 다른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미지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도 이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서브 이미지는 이미지로도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배운 플래시처럼 플래시 액션을 넣어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브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하나 이미지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디자이너의 역량에 따라서 고객센터에는 고객센터에 어울리는 이미지로, 회사 소개는 회사 소개에 어울리는 이미지로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훨씬 더 홈페이지가 완성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왼쪽 메뉴 보시면 퀵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회사 소개를 클릭을 하면은 회사 소개에 들어가는 이 서브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 메뉴에는 인사말, 연역, 조직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찾아오시는 길 같은 이런 서브 메뉴가 있을 수도 있고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이나 문의하기 같은 이런 메뉴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사말을 제가 회사 소개를 클릭을 하면은 이 서브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인사말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인사말이라는 이 페이지의 타이틀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해당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역을 클릭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연역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에는 연역 이미지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페이지 타이틀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하나 해놓고 이제 글씨를 바꿔가면서 이제 저장을 하셔서 코딩 작업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서브 페이지에 들어간 기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를 제작을 하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 페이지에 들어가는 기본 페이지는 이제 회사 소개는 보통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제품이나 사진 갤러리나 게시판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당 기업에 들어가는 메뉴에 따라서 그 메뉴가 추가되거나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회사 소개가 아닌 음식점 소개가 되겠죠. 음식점 소개와 메뉴 소개, 그리고 매장 안내, 이용
방문 후기 같은 식으로 타이틀 메뉴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 기업에 따라서, 그 컨셉에 따라서 메뉴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부분은 이제 숙지를 하시고요. 또한 뭐 서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 기본 홍보용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이제 뭐 로그인 기능이 추가된 홈페이지에는 회원 가입이나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나 로그인 기능, 또는 쇼핑몰 홈페이지일 경우에는 그 이제 저희가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바구니나 마이페이지나 사이트 맵이나 주문 관리, 결제 페이지 이런 메뉴들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퀵 메뉴, 아까 퀵 메뉴 봤죠? 회사 소개를 클릭을 하면 인사말, 연역, 조직도 찾아오시는 같은 이런 서브 메뉴가 들어오는 이런 퀵 메뉴 제작을 하실 때는, 퀵 메뉴는 그 해당 그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클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틀 메뉴처럼 이제 눈에 무리를 주는 형광톤의 색상이나 쉽게 질리는 그런 디자인보다는 깔끔하고 이제 타이틀 메뉴와 어울리는 컨셉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이너 역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회사 소개일 때 서브 이미지가 달라지고 퀵 메뉴 디자인이 달라지고, 제품 소개를 클릭을 할 경우에는 이 제품 소개에 맞는 서브 페이지 이미지와 이거에 어울리는 그런 색상으로 퀵 메뉴를 만들고, 이렇게 각각의 페이지별로 퀵 메뉴 디자인은 같은데 뭐 색상이 조금씩 다르거나 색상 같은데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거나 하셔서 그렇게 조금 각 페이지별로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추가로 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완성된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브 페이지 제작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해당 페이지별 내용에 맞는 컨셉으로 서브 페이지 이미지를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음식점 홈페이지인데 무슨 딱딱한 기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서브 페이지 이미지를 또 배치를 하면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음식점일 경우에는 맛깔스러운 그런 음식이나 이렇게 식욕을 돋을 수 있는 그런 색상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당 그 컨셉이나 내용에 따라서 서브 페이지 이미지를 각각 다르게 배치를 해주면 이제 홈페이지 질을 좀 더 높여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인사말을 클릭을 했는데 나오는 서브 페이지 이미지와 홈페이지 각각 해당 서브 페이지 클릭하면 다 똑같이 나오는 같은 이미지만 반복되는 것보다는 비슷하지만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느낌을 전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홈페이지가 더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퀵 메뉴도 페이지별 어울리는 색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뭐 타이틀 메뉴별로 디자인이 다 똑같으면 이제 보는 사람도 조금 더 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페이지별에 대한 그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의하기 그 서브 페이지를 들어갈 경우에는 그 뭐 노트 이미지나 문의하는 관련된 그런 이미지로 제작을 하시면 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러한 페이지구나 하는 그런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홈페이지를 좀 더 완성도 있게 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 서브 페이지를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인 페이지 열어놨어요. 메인 페이지는 저희가 앞에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봤죠.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서브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뒤에 있는 게 서브 페이지인데 뭐 회사 로고나 타이틀 메뉴나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메인 페이지 만들었던 거에서 한번 필요 없는 부분은 이미지를 지워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메인 이미지 선택하셔서 휴지통, 바로 여기 있죠? 휴지통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해당 부분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바탕 이미지도 지워버리고요. 배너나 이거 선택을 하실 땐 Alt 키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같이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폴더별로 지우시면 되고요. 게시판도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지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메인 페이지에 작업했던 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파일에서 Save As를 꼭 하셔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서브 1이라고 적고요. 확장자를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클릭을 하셔서 OK 버튼 클릭을 하시면 저장이 되셨고요. 퀵 메뉴와 고객 상담센터 배너를 같이 선택을 하시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이미지, 그 서브 페이지에 들어간 메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치를 그 픽셀 값을 지정을 할게요. 저희가 가로가 800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로는 이 정도로 우선 해놓고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먼저 해야겠죠. 폴더 하나 추가하시고 레이어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선이 안 보인다 하실 경우에는 뷰에서 여기 보시면 룰러가 있어요. 룰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퀵 메뉴와 고객센터도 보시면 이 선에 맞춰서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서브 페이지 이거 이미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룹을 하나 생성을 했죠. 서브 이미지라고 이름을 적고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 작업을 할 건데 먼저 사이즈에 맞게 네모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모난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입 부분이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곡선을 줘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를 해주면 돼요. 스무스 해주시고 곡선의 그 값을 한 5 정도 주고 OK 버튼 클릭하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둥그런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색상을 살짝 연한 색으로 우선 주고요. 그 페인터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D 하시면 선택 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우선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소녀와 나뭇잎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이미지 열 때는 파일에서 오픈을 하면 됐죠. 파일에서 오픈을 하시고요. 이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할 건데 이 사진 두 개를 이렇게 선택 드래그 하셔서 열기 하셔도 되고요.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면 이미지를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열기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지금 너무 커요. 제가 사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를 800으로 잡았죠. 가로 800 값 주면은 세로가 그 비리에 맞게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동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소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뭇잎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이미지 사이즈가 있죠. 여기서 이미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800으로 주고요. OK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가로가 800인 이미지를 받았고요.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시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X를 클릭을 하는데 저장을 할 건지 물어보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저장 안 하실 거면 NO로 하시고 저장하실 거면 YES로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지금 저희가 전 강의에서 배웠어요. 이 이미지를 이 사각형 툴 안에다가 놓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Alt키를 누르고 가운데 부분에 선을 대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생깁니다.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이미지 레이어 선택을 하실 때는 Alt키 클릭을 하시고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선택된 레이어를 선택 영역을 지정하실 경우에도 Alt키 누르시고 그때는 이제 컨트롤키 누르시고 이 레이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 앞부분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선택 영역 해지하실 때는 컨트롤 D 하시면은 선택 영역이 해지가 되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컨트롤 T 하시고 Shift Alt키 같이 누르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같은 비율로 이렇게 이미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Shift Alt키 같이 누르고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엔터 치시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박스가 너무 세로값이 좁아서 제가 좀 늘려보겠습니다. 이 뒤에 배경 레이어 선택을 하고요. 쭉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Alt와 Shift 키 누르면 복사가 됐죠. Alt와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상담 메뉴와 퀵 메뉴는 같이 선택하고요. 이동 툴 선택하셔서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지금 보시면 나뭇잎도 쭉 위로 올린 다음에 근데 나뭇잎이 소녀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나뭇잎이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경계가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녀 이미지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지우개 툴로 지우셔도 되고 저희가 마스크 툴을 배웠죠. 마스크 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 모양으로 된 마스크 툴 선택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툴이었죠.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하시고 색상 값을 검정색과 흰색을 함께 주신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하면은 됐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타이틀 메뉴 제작할 때 많이 배워서 잘 알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나뭇잎도 너무 클 경우에는 컨트롤 T 하셔서 이미지를 좀 작게 줄이신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브 페이지 이미지가 금세 만들어졌고요. 컨트롤과 콜롬키 같이 클릭을 하시면 선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작업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객 상담센터와 퀵 메뉴도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하면은 이렇게 서브 페이지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문구를 적고 싶으시면 T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원하시는 문구를 레이어를 제일 위로 보내고요. 원하시는 문구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런 문구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를 설정을 해서 폰트 바꾸실 때는 이거 쭉 폰트를 드래그 하셔서요. 여기서 원하시는 그런 폰트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원하는 폰트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문구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T 하시면 여기서 해당 그 색상이나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배웠죠? 저희가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테두리 색상을 줄게요. F 선택하시고요. 스트로크 하시면 뒤에 배경 색상을 흰색으로 주고 값을 이 정도로 주면은 다음과 같이 잘 보이는 이런 문구를 작성을 할 수가 있죠. 문구 적으실 때는 여러분이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멘트가 있으실 경우에 뭐 홍보 문구로 이렇게 몇 줄, 두 줄에서 세 줄 정도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문구가 없으실 경우에는 뭐 안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인사말이 있죠. 인사말도 저희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제작을 하려면 이렇게 레이어 하나 추가할게요. 폴더 하나 생성하고요.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해서 뭐 이 부분은 뭐 연필 툴로도 그릴 수가 있겠죠.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시고 색상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연필 툴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뒷부분은 회색이기 때문에 회색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 조절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3으로 할 건지 뭐 몇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있죠? 위에 아이콘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다는 라인이라고 이름 적고 이름은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쉬운 그런 이름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곡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곡선을 줘보겠습니다. 곡선 주시려면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 하시면 되고요. 여기 한 1 정도로 주고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됐죠. 이게 너무 조금만 곡선이 됐다 하실 경우에는 컨트롤 Z를 하시고 다시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 하셔서 2픽셀을 주고요. 오케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고요. 페인터 포켓 툴을 사용을 해서 색상을 주겠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어져서 선택 툴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위에다가 명암을 줄게요. 명암 주시는 방법은 아이콘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레이어 같이 선택을 하시면 선택 영역이 지정이 돼요.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보시면 컨트랙트 하시면 이렇게 1 정도로 주고 오케이 하면은 이 픽셀보다 더 작은 한 픽셀 더 작은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페인터 툴을 사용을 해서 흰색으로 주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끝부분에 투명을 주면 되겠죠. 마스크 툴 선택을 하셔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하시고 검정색과 흰색에 맞춰주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아이콘 부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문구 적어볼 텐데요. T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색상을 저희도 좀 진한 색으로 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뭐 인사말이면 인사말 이런 식으로 적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인사말 타이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이즈 좀 늘리실 거면 선택하시고 이렇게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음 페이지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인사말에서 다른 이름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뭐 연역이면 연역이라고 이제 적으셔서 이렇게 글씨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내용 부분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대문 문구를 적고요. 사진 이미지를 넣고 원하는 문구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직원 일동이면 직원이로 적고, 무슨 대표가 있으면 대표이사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사진이 없고 글씨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공간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이제 사진 이미지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지금 다음과 같이 서브페이지 틀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인사말 이제 서브페이지를 직접 제작을 해볼 거예요. 인사말이나 연역이나 찾아오시는 길 같은 이런 내용을 직접 함께 만들어 보고요. 그 노하우를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브페이지 틀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작을 하실 때 안에 들어갈 내용이랑 이 퀵메뉴와 이름만 바꿔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디자인적으로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이 서브페이지 이미지를 좀 더 다양하게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고요. 아래다가 배너 같은 경우도 추가를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십니다. 이렇게 서브페이지 틀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메인 페이지나 서브 페이지도 작업을 하시는 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메인 페이지를 처음에 만들었으면 서브 페이지는 안에 내용만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해당 메뉴에 맞게 이제 각각 클릭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브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인사말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서브 페이지 디자인을 함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